예, 저 푸른솔 초등학교 교사 공정욱이고요. 예, 미자연에서는 정책팀, 그 제도분과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네, 우리 전국 학생주도 미래교육연구회 우리 이낭희 교장 선생님 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안녕하세요. 신년 되고 처음인 거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6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작년에 전국연구회 하여간 하면서, 저도 이제 많이 개인적으로 성장이 있었고, 올해도 우리 미자연과 함께, 우리 여러 또 운영진 위원님들과 함께 서로 지혜를 모아서 또 저도 도움도 받고 도움도 드리고, 더 멋지게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주 연수팀장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페인중학교에 있는 이은주고요. 매월 공개 강좌 준비하고 있는 연수팀입니다. 조금 이따가 저희가 우선 좀 거칠게 달별 공개 강좌 제목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지혜 분과장님 잠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운전 중이어서 비디오는 못 켜고요. 네, 저희 수업 전문가 되기 연수, 선생님들이랑 지금 어제 OT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영 우리 연구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말씀 어려우신가 봅니다. 박광재 우리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오랜만에 참여합니다. 작년에 좀 쉬었고요. 올해부터 지속 가능 미래 교육 분과 분과장으로, 음, 우리 부분과장으로, 근데 심정원 선생님 도와서, 심정원 선생님 대신, 도와서 제가 부분과장으로 올해, 저희 분과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의 이제 사실 방학 때가 더 참여하기가 어려우신가 봐요. 운영위원회 다 여행 가시고 또 여러 일들, 그죠? 그동안 학기 중에 못 하셨던 거 하시느라고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 운영위원회 주요 안건은 이제 2월 21일 날 이제 정기총회 이제 그 부분과 지금 주말 이제 이사회에서 좀 이제 부산에서 1박 2일로 했었었거든요. 지난 토요일 날 가서 이제 일요일까지 하면서 연구소 1년 동안 추진할 이제 각 분과나 또 연구회에서 제출해 주신 그런 계획들 같이 승인하고 또 어떻게 좀 내실 있게 추진해 갈 것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더 이제 사실은 중요한 것이 이 우리 연구소가 크게 국과 그다음에 국밑에 팀 그다음에 연구회 그다음에 분과 이제 요런 이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우리 분과장님 또 팀장님 회장님 국장님 이 분들께서 저는 연구소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분과장님도 또 해마다 좀 바뀌시고 또 이제 새로 신설되는 분과도 있고 학교하고 똑같거든요. 법인은 하나의 조직입니다. 저희들 경기도 교육청에 등록된 그래서 똑같이 이사회 여러 가지 결과들 다 교육청에 보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등기 이런 것도 법원과 다 진행하는 그런 행정 업무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님들 이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작년에는 7월에 했었거든요. 1박 2일로 연구소 미래학교의 상을 정립하는 것부터. 근데 사실은 시작은 3월부터 되는데 2월 21일 정기총회 이제 끝나고 나면 바로 활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늦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좀 그 시간을 잡을까 이런 협의를 하다가 이게 3월부터는 또 너무 바쁘잖아요. 그죠? 학교랑 이게 시스템이 같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하루에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정기총회 먼저 안내를 좀 드리면 이날은 꼭 참석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정회원만 참석 대상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분만. 2026년에 가입한 분들은 이제 내년도 이제 대상이고요. 그러면 정기총회를 어디서 하기로 했느냐 하면 위례에 있는 밀리토피아 호텔 거기를 저희들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1시부터 해서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뷔페거든요. 식사하면서 이제 총회를 한 3시간 작년에 해보니까 작년에는 그 야탐역에 있는 곳에서 했었는데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뭐 1년 동안에 이제 운영 계획과 2025년 결과 보고 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니까 3시간 정도여서 11시부터 이제 와서 이제 점심 이제 뷔페하면서 한 2시에 마치는 걸로 지금 정기총회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연구소의 가장 큰 의사결정 단위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바로 이어서 그날 이제 운영진 분들께서는 다 정기총회에 좀 오셔서 그 총회 참석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워크숍을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각 분과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또 우리 연구소가 추진할 사업은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좀 저희들 한 번도 그걸 나눌 기회가 없었잖아요. 컨퍼런스 때도 이제 몇 개 분과만 발표하고 전시 형태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분과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충분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21일 날 그날 하루는 좀 이렇게 비워주시면 바로 이어서 한 집중 워크숍을 좀 하고 또 그걸 지금 이제 공정욱 우리 선생님께서 계략적인 걸 조금 정책팀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 그리고 이제 그 운영진은 저녁을 같이 좀 먹는 걸로 이렇게 잡는 것이 어떨까? 이게 이제 이사회에서의 논의 사항이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뭐 그날 하면 좋겠다 아니면 별도의 시간을 잡으면 좋겠다 이런 것조차도 이제 여기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그 결정을 좀 같이 해서 그러면 그날 워크숍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요거까지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이걸 대상화시켜서 연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분과나 팀이나 연구에 그 운영에 도움되고 발전적인 방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구소의 이제 전체 계획으로 좀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이제 실제로 뭐 총회에서 통과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운영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신설 분과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분과 하나를 또는 연구회 하나를 팀을 하나를 꾸려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도적으로. 그쵸?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려면은 저 연구소는 신설 분과도 있고 또 몇 년간 뭐 제도혁신분과 같은 경우는 같은 분과장님이 거의 4년째, 아니 5년째죠. 연구소가 올 5월 달에 5주년이거든요. 5월 10일이 되면. 그러면 그 5주년, 5년 동안 같은 분과장님이 5년간 운영을 해오신 분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잘 운영되는 분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5년간 운영하면서 굉장히 노하우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럼 그런 쌓인 노하우들이 신설 분과의 경우에 또 전수되고 그런 것들이 또 여기는 많은 그런 운영 경험을 가지신 또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이제 분과 운영 사례나 또 어려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조직을 잘 운영해 갈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고 이건 예시입니다. 그래서 그날 좀 분과장 또는 임원진 역량 강화 워크숍의 시기, 방법, 그죠?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결정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과장님들 다 계획을 문서로 제출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략적으로 우리 분과는 요런 방향으로 좀 운영해 가려고 한다 하는 것을 좀 나누시면서 다른 분과하고의 연합할 부분이나 또 그죠? 협력하거나 또 벤치마킹할 이런 부분들 조금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운영위원회의 가장 주요 안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우리 이현주 연수팀장님께서 이제 화요 공개 강좌 1년간 또 수고해 주셨고 올해도 또 수고를 해 주셔서 이미 이제 1월 진행되고 그죠? 2월도 도종환 우리 연구소 담쟁이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도종환 우리 또 시인 모셨거든요. 섭외하셔서 이제 그런 것도 좀 1, 2월은 이미 진행되지만 우리 실제로 본과에서 강사 모실 때 강의료를 다 못 드리잖아요. 근데 저희들 이 공개 강좌는 연구소 운영 비용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과가 필요한 강좌를 신청해 주시면 그 본과도 듣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본과가 원하는 강좌를 또 연수팀장한테 제안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또 본과 운영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분과당 20에서 40만 원 이렇게 이제 우리 최대 60만 원까지 드렸죠. 회원이 많은 분과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분과 운영비에 관련해서도 이사회에서 좀 논의한 부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의견들 좀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조금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리 그 시기부터 먼저 조금 결정을 해가면 좋겠는데 요거는 공정욱 선생님이 진행을 조금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사무국의 기획팀인 윤검 교장 선생님하고 공정욱 팀장님이 이제 공동으로 그 부분은 좀 준비를 해 가실 계획이거든요. 오늘 이거 예, 못 오셔갖고는 우리 조윤검 팀장님께서 선생님, 이게 시간이 오후잖아요. 이게. 아니, 일단 그거부터 하면 잠깐만요. 저희들 이사회에서는 이제 2번 다시 날을 잡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또 하게 되면은 토요일 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3월 정도는 이게 벌써 본과 운영이 시작될 때 해줘야 그게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3월 마지막 주 또는 뭐 4월 마지막 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좋을지 아니면은 아예 총회 오는 김에 오후에 쭉 이어서 하고 저녁 먹고 이제 하루를 하는 게 어떨지 이제 요렇게 했는데 괜찮으신지 그거부터 조금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다고 하시면 이제 그걸 전제로 방법의 논의들을 조금 해가면 어떨까 해서 혹시 이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 있으시면 의견 좀 주시겠어요? 괜찮으세요? 저희들 총회에 이어서 당일 하루에 오후에 하는 방안 2월 달에. 마이크 켜시고 말씀 좀 주시겠어요? 예.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사회는 그렇게 제안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왔거든요. 네, 좋습니다. 아, 네, 서영사 국장님, 네, 좋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그러면은, 아, 그때보다는 이때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이, 자, 그러면, 자, 이때가 좋다. 1번. 다른 때로 논의했으면 좋겠다. 2번. 채팅창에 올려주십시오. 1번과 2번으로. 1번은 총회하는 날 오후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다른 날 좀 별도로 잡아서 3월에 토요일 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는 4월에. 그는 2번. 아, 네. 지금 대부분이 이제 1번으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총회하고 총회 끝나는 대로 좋습니다. 그럼 총회 다 참석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회하고 2시부터 한 5시까지 3시간 정도 좀 집중적으로 우리 분과 운영과 이 이제 팀, 연구의 운영 그것만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좀 역량 강화가 필요한 부분에 이제 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부터 5시, 그리고 저녁 식사 이제 좀 밖에 나가서 음, 같이 하는 걸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러면 어, 장소를 이동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 누가 질문을 주셨네요. 예, 장소는 그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동하지 않고 회의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호텔에서 하고 식사는 이제 두 끼 다 뷔페 먹긴 그렇잖아요. 예, 근처 식당에 이동해서 이제 저녁 식사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님께서 우리 2시 이후에 회의실을 쓸 수 있는지. 네. 자, 그러면 이제 공정호 선생님께 그럼 날짜 이제 하고 장소는 그대로 이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 예, 좀 진행 부탁드립니다. 여기, 한 몇 년 동안 좀 참여하신 스님들 뭐 아실 겁니다. 우리 분과 운영 관련해서, 몇 차례 뭐 공유도 있었고 얘기 나눈 거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 미자연 전체 운영과, 그리고 이제 분과 지금 운영들 하고 계시니까, 분과 운영에 관련해서 내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혹은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분과 운영에 좀 도움이 되겠다. 혹은 뭐 미자연의 어떤 그 운영에도 좀 이해가 되겠다.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좀 해볼게요. 일단은 뭐 지금 총회 이거 2시 반까지잖아요, 소장님. 밥 먹는 게. 네, 네, 2시 반, 보통, 예, 3시간에서 예. 한 30분 정도, 어쨌든 뭐 늦어도 2시 반. 그럼 또 이제 네. 다시 그 이후에 한 3시간 정도 워크숍을 기획하면 될 것 같아요. 3시간 넘어가면 또 힘들잖아요. 그죠? 글쎄 이게 장소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일날 밥을 먹은 그 자리에서 빔을 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없으면 뭐 가져가는 거고. 옆에 회의실도 있으니까요. 호텔은 다 회의실이 예, 있습니다. 그 예, 공간 아니어도 뭐 회의는 옮겨서 하면 되니까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이제 이창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 분과들 그 운영이 잘 되는 분과를 좀 발표를 했었어요. 간단히 발표하고 거기에 관해서 이제 얘기 들어보고 그다음 이제 각 분과들끼리 왜 그 월드 카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몇 명씩 모여서 뭐 시간 되면 또 이동해서 뭐 분과 운영에 관한 좀 얘기 서로 나눠보는 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네. 전 뭐 그렇게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예. 혹시 뭐 분과장님들 분과 운영 관련해서 이전 운영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면 내가 좀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아람 선생님께서 분과장을 처음 맡으셔서 처음 하시잖아요. 그쵸? 지금 제일 혹시 분과장 하시면서 걱정되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그리고 이제 성한이 원감님께서 이렇게 좀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런 분과를 좀 해서 우리가 유보통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 안에서 조금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다 각자 이제 저는 어린이집에 있고 뭐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도 있고 다 각자의 그 어린이 영유아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각계 층에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좀 모아서 좀 발표도 해보고 뭐 이음이라던가 우리가 어떠한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좀 나아갈 것인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분과의 어떤 운영 계획을 함께 짜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분과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좀 운영하시는지 그리고 그 운영의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어떤 결과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사실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과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처음 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긴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성환 우리 분과장님은 두 번째 분과장님 하시잖아요, 그죠? 그 전에도 하셨었죠, 철학분과. 아, 부분과장님. 부분과장님에서 분과장으로 승진하셨군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그 분과장 운영하실 때 만약에 우리가 좀 겪었던 어려움, 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다. 예.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조금 있으시면 조금 나눠 주시면 저희들이 방향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저희들은 이제 철학 분과인데 그, 그 철학 분과에는 이제 앞전에 교육장 하셨던 김현철 선생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어요. 거의 뭐 한 4년간을. 음, 그래서 이제 김현철 선생님께서 주로 주도적으로 하니까 좋은 점은 있는데 든든한데 반면에 약간 수동적으로 가는 팀원들이 있어서 아쉬운 면이 있고 그냥 듣고만 가고 그래서 계속 계속 이렇게 하던 사람만 계속 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모진리 같은 경우도 계속 서로 안 맡으려고 그런 이제 여러 사항도 있어서 하던 사람들이 계속 똑같이 반복하는 형태고, 그런 상황이고, 어, 이제 분과를 운영할 때는 이제 맨 처음에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막 서로 너무 한 사람들 의존한다. 그런데 그럼 발표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좀 하려다가 포기하고 결국은 또 김은철 선생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음, 물론 좋은 점은 있어요. 꾸준히 하니까 계속 끈끈이 이어졌는데 약간 수동적으로 임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이제 분과마다 또 특성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이제 우리 김혜원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전통문화 분과 운영하시면서? 네, 저희도 그 강순주 수석님이라는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심점이 확고히 생겨서 고정 분과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매해 이제 새로이, 학습의 그 지경을 좀 넓혀가는 그런 게 있어서 좋았고요. 하지만 조금 어려움이라고 하면 새로운 신입 회원의 확보가 좀 어렵고, 그래서 좀 이 부분 넓혀나가는 게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또, 매번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저희는 매월 토요일 날 오프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마음이 있으셔도 마음만 보내주시고 오실 수 없는 부분이 단점이면서, 하지만 그렇게 모였을 때 이제 끈끈함이라든지 저희 힐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이 장점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영 연구사님 시스템 사고 분과에서 계속 포스터 그리시면서 꽤 여러 해를 함께 해오셨는데 시스템 사고 분과 좀 운영 경험 나누어 주시겠어요? 어, 비슷한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맨날 그 멤버가 그 멤버여서, 음, 그리고 대부분 또 철학분과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박형근 선생님도 그렇고, 이정숙 선생님도 그렇고, 뭐랄까, 다른 곳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저희 분과에서도 주축이다. 저도 뭐 시스템 사고도 하고, 연수국에서도 일하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일단 그래도 꾸준히 뭔가 만나고 서로 이렇게 저희는 주로 이제 시스템 사고와 관련된 책을 읽고 그거와 관련돼서 이게 삶이랑 연결하는 그런 나눔을 하거든요. 음, 그러면 또 깊이 있는, 맨날 그 멤버가 그 멤버지만 그래도 서로 이렇게 약간 마음을 나누고 공유하고 위로받고 너무 좋고 친목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희가 꾸준히 그 모임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멤버가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게 또 쉽지는 않다. 음. 근데 유지되는 것도 저는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줌 열고 준비하시고 하는 분과장님, 부분과장님, 저도 뭐 포스터 계속 만들고 있지만 몇 년째 뭐 그러한 뭔가 이렇게 시간을 내는 거, 그것을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진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다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속가능 미래교육 분과 부분과장님께서는 그 전년도에 교육 보드게임 분과장님을 또 하셨었거든요. 그때 또 하시면서 좀 어려웠거나 이렇게 하니까 좀 잘 됐더라 하는 게 있으시면 조금 공유 가능할까요? 네. 아마 2024년도에 교육 보드게임 분과를 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보드게임 특성상 그 온라인 모임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초기에는 되게 좋았어요. 되게 그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서로도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미자연의 분과가 다 그렇지 않나요? 각자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이렇게 하다가 비슷한 관심사 있는 분들 만나면 되게 기분 좋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기적으로 이제 모이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교육부도 게임 분과는 이제 하반기에는 좀 모임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도 좀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그래서 1년 정도 운영하고 쉬었고요. 지속 가능 미래 교육 분과는 또 다르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임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잘 모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온라인 모임 이제 안 빠지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제가 참여를 했는데 좀 본인들의 어떤 그런 환경이나 생태나 이런 거에 대한 수업 나눔 위주로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제 심정원 선생님이나 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바쁘세요, 너무. 그래서 그 이제 항상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미자연의 오픈 모임 같은 걸 잘 못 나오시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미자연 사무실 가까운 제가 올해 이제 부분과장을 하면서 좀 그런 연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올해 저도 뭐 다른 분과 활동이 없어서 일단 지속가능 미래교육 분과의 분과장으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저희 분과가 이제 미자연의 어떤 가지의 어떤 연결되는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한 달에 한 번 온라인으로 계속 모임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주 연수팀장님 혹시 좀 연수팀 운영하시면서 얻은 노하우나 경험 좀 공유 가능할까요? 노하우나 경험이랄 거는 없고요. 예, 어쨌든 이게 되게 바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 어쩔 때는 막 어떤 것을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막 할 때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럴 때도 누구 하나 짜증내지 않고 누구 하나 그걸 탓하지 않고 어쨌든 기다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손을 보태서 도와주실까 그렇게 그거를 막 아둥바둥하는 거를 되게 어떻게 도울까 고민해 주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포기 못하게 되는 것도 있고 어쨌든 또 소장님이 워낙 또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제일 바쁘신 분이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저희는 그래서 좀 반성하면서 올해는 조금 더 어, 한 달에 한 번 운영한 연수에 좀 더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과 정성을 좀 쏟아 보겠습니다. 네, 뭐 노하우 넣고 반성을 해봅니다. 너무 잘 운영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낭희 회장님 혹시 또 1년간 우리 학생주도 미래교육 연구에 너무나 잘 운영해 주셨는데요. 네, 좀 말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분과 경험들 얘기해주고 계신데, 이제 저는 이제 연구회입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그래서 교육부 학생 주도 미래교육 연구회, 이제 연구회 속에 있었는데, 분과든 연구회든, 그러니까 이제 분과는 조금, 그러니까 어떤, 뭐라 할까요? 어떤 성장에 대한
좀 더 전문성인 교사의 전문성의 성장 정도? 요거에 대한 욕구가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결이. 문과 쪽이 훨씬 더 유연하고 포용적이고, 연구에는 조금 더 이제 몰입도가 있고, 연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결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연구회를 해가면서 저의 이제 노하우일 수도 있겠고, 연구회든 분과든 사실 이제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관심사가 뭐 책이 됐든, 시스템 분과 같으면 이제 책을 가지고 이렇게 또 풀어가는 걸로 저도 이제 몇 번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도구는 이제 조금씩 저마다 차이가 있긴 있겠는데, 그런 어떤 공동의 관심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한 단계 점프하는, 점프할 수 있는 서로의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떤 역량들이 공유가 되어서 어, 뭔가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기회나 계기는 좀 있는 게 좋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되게 이렇게 좀 이제 매력적인 걸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니까 계속의 반복성, 지속적인 반복만 가면 이제 어떤 그 동력이 좀 못 갖는 거죠, 동력을. 그래서 그 대목에서 분과장이든 뭐 연구회장이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나름 이렇게 촉진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동력들을 좀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저도 역시 이제 그런 노력을 계속 했었고, 예. 네. 아마 이제 새로 또 분과장님 되신다는데 그런 부분들 고민하시면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정욱 또 팀장님, 제도혁신분과 몇 년간 계속 또 같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변화의 역사, 또 어떻게 좀 잘 운영되는 지점들, 이런 거 조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제도혁신분과의 한 네, 멤버로서 좀 또 분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정말로 꾸준히 활동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도혁신분과가 잘 되는 것은 이게 있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이크가 원래 저만 안 들리나? 공정호 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맞죠? 예, 안 들리나요? 이제 들려요. 예. 아, 소장님이 지금 진행을 하시는데, 예. 아니, 요까지만 하고 일단 들어보고, 네, 방법을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준비를 딱히 한 게 없어서 제가 그냥 질문이 좀 너무 좀 거칠었죠. 예,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진행을 해주시는데, 예, 어쨌든, 근데 제도분과는 지금까지 많이 좀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근데 제도분과는 일단 모임 성원을 매년 뽑았어요, 공문으로.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충원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 반년 지나다 보면 끝까지 살아남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 데리고서 또 다음에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문과원들이 지금 한 10명 가까이 되죠.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역할을 나눴어요. 짜잘하게 전부 다. 예전에 이창건 선생님 혼자 하는 거를 다 나누니까 이제 이창건 선생님이 상당히 좀 수월해졌습니다. 분과장이 하는 거가 전체적인 운영 계획 세우고 그것을 역할 나누는 거. 근데 이렇게 한 5년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은 패턴 맨날 같은 얘기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잖아요. 나오는 동력도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좀 성과를 남기자 해서 올해 좀 책도 써보자. 뭐 어플 같은 거 좀 개발해보자. 뭐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또 뭐 일단은 이 제도문과 상황은 이런데 지금 이거를 하는 목적이 뭐 소장님이 좀 보태 주시겠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분과를 하다 보면 계속 같은 패턴으로 매년 하다 보면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지루하다는 것이 좀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 찾고 싶고 또 지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극복해 보고자 우리 미자연의 분과가 한 12개 정도 있습니다. 크게. 그죠? 소장님? 네, 소장님 네, 사라지. 네. 제가 사라졌나요? 네. 제가 하는 한도 내에서 분과 12개를 꾸준히 운영하는 데는 저희 연구소가 유일해요.
예,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립감 없이 뭔가 좀 서로 공통되는 그 무엇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고, 재재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분과장님들이 다수가 계시니 어떤 얘기를 나누면 좋을지, 그걸 좀 듣고 싶은 건데, 글쎄요, 지금 뭐, 분과장님들 나와서 하신 말씀 각자가 지금 5분씩 하셨잖아요? 전 이 얘기가 되게 도움되거든요? 다른 분과들 음, 들어보니까. 음, 음,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느 분과가 발표한다기보다 우리 분과 상황이 이렇고, 우린 이렇다. 그럼 다른 분과장님이 뭐 말씀도 좀 해주시고, 우리 분과도 뭐 이렇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처럼. 이러면 뭐 한 시간 내로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좀 퍼뜩 들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우리 연구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는 이제 분과 운영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비상시적 사업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연구시책 사업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그 소장님의 어떤 그 강력한 네트워크가 그 추진력으로 돈 만드는 또 사업들을 또 비상시적으로 또 진행을 해요. 이게 이제 크게 두 축인데, 글쎄 뭐 소장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것을 뭔가 좀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항상 하세요. 항상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항상 드려요, 말씀을. 왜냐하면 분과는 모임의 성원이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 갱신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거 와서 이제 서로 위안받는 것으로 족한 분들도 계시고, 그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각 교육 주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한 그냥 얘기하는 거. 그 정도로 족한 분들이 좀 다수이기도 하고, 일종의 좀 동아리 같은 형태라 하나의 좀 주제로 좀 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연구소에서 하는 이 크게 비상시적으로 크게 벌리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과 그리고 분과에서 운영하는 것과 큰 뭔가 이렇게 줄기의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소장님이 여러 차례 하시니, 글쎄 뭐 분과장님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과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이 방향성을 좀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제 방향성은 좀 정렬이 되고 그 안에 운영의 세부적인 방법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분과나 팀에서 또 이제 그 특성에 맞게 해 가는데 적어도 저희들 연구소 조직이 크게 국이 있고 그 밑에 팀이 있고 그죠? 또 연구회가 있고 분과가 있으면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을 각자 하게 저희들 연구소 회비로 운영되거든요. 국가 지원을 받는 건 영원이잖아요. 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굉장히 귀하게 내는 회비가 분과 운영비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 돈은 딱 연구소 사무실 운영비랑 간사나 인건비 주면 사실은 끝이에요. 지금 회비 내는 회원이 300, 지금 뭐 20명?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밴드에 한 3,230명인데 딱 10%가 월 10,000원 이상 회비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막 이제 결국은 조직의 책임자는 돈을 따와야 조직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바쁘죠. 이런저런 일들로.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분과도 성장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죠? 느슨하게 또 이렇게 하다가 결속이 생기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뭔가를 해볼까? 이렇게 이제 자발성이 계속 이제 동기가 돼서 뭔가의 이제 산출물까지도 그러니까 되게 위기가 다양하죠. 분과가 저희들 수준이. 근데 저희들이 이런 논의를 하는 이유는 일단 연구소 산하 조직이면 공통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학교도 똑같잖아요. 비전이 있고 그러면 그 비전의 결과는 눈에 보이는 게 비전이거든요. 비전 뜻이. 우리 연구소 여기 온 회원들이 그 1년간에
분과 활동이든 다양한 활동을 거치고 나면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 그게 비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소 회원이라고 하면, 연구소 구성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통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향할 건가? 다만 내용과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가 한번 짚고 가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멤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워크숍 때 그런 우리의 연구의 비전이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뭐 비전들은 뭐 그게 동의한다면 그냥 가는 거 그런 거 한번 짚고 그게 학교에서도 새학년 워크숍 때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그 목표 각 분과가 이제 계획 수립하면서 우리는 1년 뒤에 요거까지는 하겠어. 라는 이제 그 큰 비전 하에 그런 목표들이 공유되고 그럼 그걸 구현하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5명을 운영하든 10명을 운영하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전략과 전술이 이제 그 노하우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신생분과가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그래도 그동안 이 운영 경험이 축적된 것들이 서로 전수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빠른 시간에 적은 시행착오로 그런 분과가 가진 목표 그거를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의 말씀들을 지금 공정호 선생님이 이제 좀 저한테 말씀을 요청드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가 의례적 시간이 아니라 진짜 그날 참석하신 분들의 목표는 그러거든요. 우리 연구소의 정확한 지향이 뭐고 그러면 저 지향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내용과 방법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우리만의 목표들을 각자 도달할 것들을 세우고 구체화하고 그걸 역시 분과원들하고도 좀 공유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각자가 열심히 이제 그 분과 활동을 하면 연말에 우리가 컨퍼런스 때 그 활동을 나누면 각자 다양한 색깔로 나누지만 우리가 하나의 결로 퍼즐처럼 이렇게 맞춰져서 우리 전체의 그림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날 3시간이 좀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우리는 컨퍼런스도 좀 1년 내 마지막 결과, 우리의 모습을 좀 염두에 두고 초기에 그런 것들을 함께 누구 하나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색깔과 모양으로 연구소의 색깔과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한 번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은 계속 7월에 해왔어요. 7월 또는 뭐 이제 컨퍼런스 없을 때는 1월 신백현 중에서 그때 했었었고 매년은 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또 해마다 멤버들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것들을 하는 시간을 이제 총회 끝나고 가지는데 이제 그 시간들을 좀 어떻게 운영해 가면 좋을지 이제 그것을 좀 수렴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제 이렇게 운영되면 좋겠다고 제안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네, 말씀 나눈 거 보면 아까 그 짤막짤막하게 얘기하셨던 게 네, 이게 참 뭐 분과 운영에 관련해서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다만 이제 거기서 이제 자세한 얘기가 이제 분과에서 1년 동안 거기에 관해서 운영이 되고서 뭐 일종의 뭐 연구 성과이기도 한데 그것은 일단 차치하고 그 문제는 일단은 나중으로 좀 돌리더라도 그 23일인가요? 우리 총회 날 할 수 있는 얘기는 21일 날, 예, 21일. 2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예. 그냥 지금처럼 일단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제 지금 분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운영과 즐거웠던 거, 어려운 점, 그리고 바라는 거, 뭐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고 서로 뭐 의견 조율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뭔가 이렇게 공통 행보가 좀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지난번에 우리 그 연구하는 교사들 해가지고 한 발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그 우리 분과들이 이제 부스 했는데 사실 부스가 잘 운영이 안 됐죠, 그게. 네네. 예, 공간도 그래서 예, 그거를 목표로 아예 그냥 별 시를 따로 마련을 해서
좀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한번 이런 것이 우리 공통의 어떤 목표일 수도 있겠고요. 그죠? 어, 이렇게 좀 구체화되었으면 하는 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교사 발표할 때, 뭐 올해도 할 테니까. 더 중요한 건 이제 분과들이 이제 몇 년씩 운영한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본격적으로 한번 대중들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 시간을 갖는 거.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었던 회원 모집 관련해 좀 어려움이 있다라면, 미자연에서 아예 통으로 그 공문을 좀 날려서 올해 뭐 미자연 각 분과 회원 모집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혹은 우리 그 작년에 뭐 지원금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 제도 분과는 솔직히 그걸로 가입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이게 미자연 공급으로 나오는 거다 하는 순간에 그런가 하면서 미자연에 가서 설명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회원 모집 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지원책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목표나 성과 관련해서 뭐 이런 어떤 공통의 목표 지점을 좀 만들었으면, 예, 좀 걱정되는 거는 그렇게 만드는 순간에 좀 동원된다는 좀 느낌도 있습니다. 분과들이나 또 소모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 좀 고려해서 거기까지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이렇게 하자 결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요렇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도만 한 말씀씩 주시면 그 의견을 담아서 이제 좀 기획팀에서 그죠? 그런 거를 계획을 좀 수립해서 또 다시 분과방에 이제 운영위원회 방에 공유 드리면서 의견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회의가 그죠? 그거를 다 네. 논의하고 수립하는 데는 지금 오늘은 이제 1차적으로 말씀드린 거여서 1차로 한번 그날 이런 형태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이 조금 있으면 좋겠어요. 요런 말씀만 조금 주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공정욱 선생님하고 이제 사무국 기획팀이 좀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좀 또 다시 분과장님이나 우리 회장님들 의견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죠. 예. 네네. 그래서 아까 돌아가면서 한 말씀 해주셨던 것처럼 그거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네네네. 예. 네, 그거 하시면서 이제 우리 무슨 분과는 요렇게 조금 운영할 계획이다 정도 이렇게 좀 같이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때 와서는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죠? 이 분과들이 합의한 계획을 좀 공유는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2월 21일 날 조금 오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으로 계획 좀 생각하시는 방향과 그래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데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말씀 좀 주시면 이제 저희들 같이 또 협의해서 잘 운영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낭희 회장님 혹시 뭐 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주시겠어요? 다 한 말씀씩 좀 주시고 워크숍에 대한 거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예, 소장님? 예, 예. 워크숍 워크숍 네, 오후에 2시부터 하는 거 3시간? 네, 그 예, 운영에 예, 대한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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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글쎄요, 이제 생각이 조금씩 저마다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 분과는 우리 소장님의 좀 이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학습하는 조직. 네, 네.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사실은 다양한 테마들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저는 또 이제 이게 연말에 우리 공정 선생님 계신데, 연말에 또 작년처럼 그런 부스 운영, 그게 또 그냥 늘 그게 상설화 되는 것이냐.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물음표가 있고, 저 스스로는. 우리가 또 항상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요번 워크숍에서는 나름 분과별로 그 올해 나름의 그 분과에서 생각하는 이게 너무 무겁게 들어가면 또 어려워지겠죠. 그죠? 누가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분과와 연구에는 조금씩 다를 거야. 아마 연구에는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해요. 타겟이 들어가는 게. 목표 지점도. 음. 그래서 또 모인 것이기도 하고. 그 성과를 내고 싶은 부분도 있고 목표도 동일해서 뭔가 이렇게 타겟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분과 쪽은 좀 약하죠. 이제 그런 부분에선 그죠. 그렇긴 하지만 나름 어쨌든 연구의 이게 전체적인 연구 동력이라고 본다면 분과에서도 우리 그날 하는 날
나름 올해 2026년에 나름 추구하는 게 뭔지 어떤 발전 과제라는 말이 참 좀 무거울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 고민 지점, 음, 좀 한 단계 업시키는 뭔가 이제 그런 어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부드럽게 약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제안이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요거는 좀 필요하다. 그래야 그게 거꾸로 우리가 익숙해지면 지치잖아요. 이게 서로가 이게 좋은 좀 신선해지는, 좀 신선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약간의 좀 미션을 음, 요청하고 연구소 차원에서도 그걸 또 저희 분과장님들도 분과장으로서 나름 방향성을 좀 제시해보는 너무 무겁지 않게 이제 그 정도의 분위기는 좀 필요하다. 그래야 저희들이 그 연결끈이 돼서 어떤 또 다른 연구 동력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소장님 생각하시는 또 다른 뭔가를 해내는 저희들의 또 이제 어떤 백업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리고 뭔가 그런 걸 좀 하는 그런 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너무 음, 유연한 것도 좋지만 일정 부분은 좀 그런 걸 좀 요청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환 분과장님, 네. 네. 우리 아까 이주 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말 여러 분과들이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약간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는 저 철학 분과랑 다른 분과랑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저, 저희도 모임 때마다 그래 공부하는 거는 재밌는데 어떤 미자연에서 하는 어떤 행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그냥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철학을 하면은 뭐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뭐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큰 관점에서 바라볼 수는 있는데 그게 잘 미장하고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거 그것이 우리 분과에 참 많은 단점이고 또 어떤 선생님 무슨 연결고리가 필요하냐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데 있고 그래서 이게 참 방향성을 잡기가 참 어렵기도 합니다. 하여튼 공부하는 가르치는 즐거운데 미지하는 과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는 것이 저희 분과의 약간 단점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원 선생님, 네. 김혜원 선생님, 그냥 이렇게 말씀 편하게 준비되시는 대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낭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또, 그,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컨퍼런스의 가장 큰 취지는 저희는 그냥 1년에 한 번 모두를 그래서 다 볼 수 있다는 것에 저는 큰 의의를 두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어,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께 감사드리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 이현주 교감쌤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말씀 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현주 교감쌤, 박광재쌤, 김미영쌤, 이렇게 우리 서영석 국장님. 네. 다들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분과가 오랫동안 해온 분과도 있고, 이제 새로 시작된 분과도 있는데, 저희가 뭐 연말에 컨퍼런스를 조금 늘 한다고 생각하면, 그 단순 발표만이 아니라 뭔가 미자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들 바쁘지만 그래도 어떤 이제 한 꼭지씩이라도 분과별로 조금 더 역할을 나눠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이제 우리 컨퍼런스를 이렇게 운영할 거야라는 것들이 조금 이제 운영진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저희가 그 워크숍 때 이렇게 갈 거야라는 걸 주고 그럼 우리 분과에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 분과에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린 이런 지원이 되고 우린 이 연구를 해서 이 발표를 하면 주제랑 맞을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을 조금 더 가이드라인 주시면 분과별로 조금 그 꾸려가면서 컨퍼런스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미자연
내서 뭔가를 해냈으면 그 실행물이나 뭐 이렇게 산출물들이 조금 더 나오고 그걸로 좀 더 컨퍼런스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강재 선생님. 네. 저는 지난번 저희 컨퍼런스가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분과의 어떤 작은 그룹이 좋을 때도 있지만 뭔가 공통의 어떤 그런 어, 비전이나 뭐 철학에 대한 것들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이는 그런 컨퍼런스가 상당히 저는 좀 저희 연구소의 도전적인 어떤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분과 활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거나 이제 분과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직 좀 잘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총회 때 이제 좀 정회원들이 오시겠지만 12개 분과를 또 다 알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모든 정회원들이 그 1인 1분과 활동을 좀 장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해주는 그런 어, 계기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영 연구사님. 네. 제가 컨퍼런스 때 안 가봐가지고 잘 음, 모르겠는데, 이게 컨퍼런스랑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총회가 좀 계속 오시는 분이 만약에 오면 좀 반복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항상 발표를 분과별로 준비를 하거나 이제 보면은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음, 예. 그래서 아까 뭐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아는 사람만 계속 아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고민이 돼요. 이게 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게 또 설명을 듣다 보면은 이렇게 말이 짧고 굵게가 안 되고 그 많은 거를 또 담아서 하시면 한 분과에 막 30분씩 막 그때 쓰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 한없이 또 늘어지는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뭐랄까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게 하고 그동안 해왔던 걸 컨퍼런스에서 한다 하면 앞으로 할 거를 좀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컨퍼런스 참여나 뭐 운영 방식을 묻는 게 아니라 저기 총회 네. 때 총회 때 그 분과를 좀 분과 운영과 관련해서 미자연 전체 운영과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해 주시면 좋죠. 지금. 음, 워크숍 때 그러니까. 예. 네네. 3일 날.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분과 운영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음, 과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예, 없으시면 고민입니다. 뭐 네. 네, 생각 네. 네. 서로 일단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서로를 알고 도울 수 있는 거를 좀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감을 좀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유대감 중요합니다. 그죠? 네. 운영위원들 간의 유대감. 네. 네. 우리 최선결, 이제 에듀테크 본과장님, 오셨네요. 네, 지금. 안녕하십니까. 올해 이제 새롭게 12개였는데 작년에 올해는 17개 분과로 또 확대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신청을 또 신설 분과들이 많이 해주셨고, 에듀테크 분과는 없었던 분과는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거기서 기초학력 솔루션을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현행화되어서 솔루션이 직접 학교에다 적용되고 있고요. 그것도 연구소의 수익 사업에 기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선결 쌤은 다시 에듀테크 분과를 이제 정비를 해서 또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데 소개랑 에듀테크 분과 좀 어떤 거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래도 오신 김에 잠깐 좀 말씀 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26학년도 에듀테크 분과장을 맡게 된 지금 풍생고등학교 지구학 교사 최선결이라고 합니다.
그, 일단은 분과는 지금 5명 정도밖에 없는데, 방향성을 말씀드리면은, 선생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수업을 하면서나 아니면은 학생들 관리를 하면서 이런 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거를 좀 구현화하는 거에 집중하는 걸로 가보려고 지금 생각은 중이고, 이제 저희 분과 선생님들하고 좀 모여가지고 회의도 한번 더 해봐야 되긴 하겠는데, 당장 지금 구현화된 거는 좀 많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무한원숭이 에듀테크라고 구글에다 검색만 하셔도 들어오실 수 있어가지고, 뭐 한번 살펴보시면, 뭐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좀 미루어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들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게 2월 21일 정기총회 후에 운영진 워크숍을 한 3시간 할 텐데, 이제 네네. 분과를 처음 시작하시잖아요. 네. 그때 이제 지금 운영진 워크숍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하면 분과 운영에 도움이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어, 소스를, 그러니까 에듀테크 입장에서는 소스를 많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도 학사 일정하고 수업을 연계하는 그 프로그램을 좀 짜보긴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선생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지구과학 입장에서는 한 반에 한 2시간 정도 들어가요. 일주일에 이제 시수를 따지면은. 그러면은 그 두 시수를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반마다 시수를 나열하면 한 반은 뭐 14번 수업하고 어떤 반은 16번 수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든 반의 진도를 다 똑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거를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교무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저는 지금 교무 경력이 없어가지고 시간표를 짜보셨던 분들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각 분과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과장님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건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었던 서비스들, 그거에 대한 소스를 좀 주시면은 그거를 가지고 개발했을 때 보여지는 모양들로 이제 학교에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이러면은 좀 모두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승길 쌤이 AI 이제 이거 코딩 탁월하십니다. 성남에서 하는 청소년재단 AI 그 대상 받으셨던 쌤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현장의 실질적 문제를 AI 도구로 구현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이제 각 분과장님들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죠? 이런 요구들을 좀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 각 분과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를 좀 분과원들로부터 좀 의견 수렴을 하든지 해서 좀 주시면 분과 운영에 도움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영석 국장님 혹시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제가 화면 못 켜서 죄송합니다. 네, 그냥 음성은 잘 들리시죠? 네, 네. 네. 저는, 음, 형식을 좀, 이제 내용보다도 형식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 네. 그러니까 누가 발표하고 누가 듣는 형식을 좀 지양하고, 음, 음, 그러니까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준비돼서 뭘 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배우는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각자 돌아가면서 그냥 맥락이 좀 있나요? 뭐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음, 예를 들면 그 뭐 형식을 하나는 뭐 그 여기 패널 토론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그냥 뭐 주제가 없더라도 아니면 한두 개 주제 가지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난상 토론 같이 하면 어떨까? 뭐 그 좀 이렇게 음, 패널로 해서, 아니면은 예전에 MTA 그 저희 뭐 연수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냥 삥 둘러 앉아서 모닥불에 둘러 앉듯이, 이제 그날 참여할 인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무작위로 공을 던져가면서 하든 어떻든 좀 우리 그
형식이 미리 계획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재미있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형식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자꾸 익숙한 게 누구는 발표하고 누구는 듣고 거기에 코멘트하고 막 이런 식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두 가지 형식 뭐 인원이 많지 않으면 그냥 전원이 다 참석하는 그냥 한마디씩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그 형식으로 그걸 잘 또 이렇게 그 MT인가요? 거기서 훈련할 때 보면 그 형식들이 또 있더라고요, 나름대로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해서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 다시 한번 그것도 중요하니까 좀 재밌으면서도 그냥 예기치 않은 그 어떤 의견들을 통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거나 아니면 뭐 그런 활동을 하나 해도 좋을 것 같고 그게 너무 인원이 많아서 어렵다고 하면 정말 대표적인 패널들 몇 명 나와가지고 그냥 평소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그냥 난상 토론으로 하고 어,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또 코멘트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액티브한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형식을 한번 좀 더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공정호 선생님, 예, 요건은 이제 마무리, 예. 제가 마무리하는. 여기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대충 뭐 그려집니다. 예. 어, 지금 말씀하신 거 뭐 고려해서 3시간이요? 3시간이라 좀 긴감이 있는데 어쨌든 뭐 선생님들 얘기하시면 뭐 3시간 금방 가니까요. 예. 일단 분과장님들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최성결 선생님 그 뭐야 이창건 선생님이랑 한번 연락 좀 만남이 좀 있어야겠는데요. 이미 만나서 한 달 정도 프로젝트 진행을 했고, 아, 그래요? 네, 셀미바이미는 아마 2월 달쯤이면은 이제 출시가 될 겁니다. 네, 이창건 선생님이 날개를 달았네요. 네, 전문가를 네, 오셨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컨퍼런스의 큰 역할이었습니다. 최성결 쌤을 풍생고 교장 쌤이 그날 참석하셨었는데 저에게 최성결 쌤을 또 연결해 주셔서 또 이창건 쌤과 연결하고 이렇게 또 다른 연결이 이루어진 그런 자리였습니다. 혹시 이것도 워크샵 뭐 기획에 함께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또 말씀 주시면 같이 기획해서 잘 운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워크샵이 오늘 이제 논의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날 이제 워크샵의 주인은 여기 계시는 분과장님, 팀장님, 연구회장님들 또 국장님들이시니까 같이 이제 저희들 공정호 선생님께서 좀 기획하시면 또 좋은 의견 해서 같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워크숍이 되면 좋겠습니다. 꼭 그날 시간 좀 2월 21일입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비우셔서 점심 저녁까지 다 같이 먹고 이제 1년을 같이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좀 안내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면 K 미래학교 본과 같은 경우는 창업과 정신 이제 MTA 창업과 정신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든요. 작년 7월부터 쭉 기획해서 저희 성남여고에서 이제 1차로 파일럿 운영이 되는데 이번 주 금토 이틀간 압축 체험 워크숍을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예, 오실 수 있는 분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 명단에 같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연구의 과정으로 진행할 거거든요. K미래학교 분과는 이제 학습 네트워크 거기 체험도 하지만 동아리나 이런 진로 수업에서 배워서 쓰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은
이제 계속 매달 정기적인 학습 모임을 하면서 함께 이제 회의하고 운영해가는, 적용해가는 이런 구조로 할 때 이때 학생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역량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연구 설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요 분과에는 이제 별도로 우리 연구하는 교사 되기위해서 연구비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분과가 활동과 더불어 또 한 몇 분들은 연구 잘하는 분들은 그 활동을 효과성을 검증한다든지 이런 연구를 할 때는 분과에 그 연구비를 별도로 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가장 중요한 실행 연구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분과장님들 좀 고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주도 수업 분과에서 수업 전문가 되기를 운영해 가거든요. 100시간을.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돼서 100시간 운영하는데 역시 학생주도 수업 분과에도 이것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것을 또 연구하려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럼 이때는 학생주도 수업 분과 운영비랑 그 연구하는 팀에는 또다시 연구비가 지원되는 그래서 이제 분과 활동들이 그냥 단순한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효과성을 우리가 메타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교사 되기와 좀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분과원님들하고 좀 이제 좀 협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과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수준으로 또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까? 저희들 학교에서도 왜 부서 협의회비 주잖아요.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할 때 뭐 1인당 뭐 2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구성원 숫자만큼 주는데 작년에는 이제 물론 크게 범주를 정했어요. 5명에서 뭐 10명까지는 1학기에 20만 원, 뭐 2학기에 2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올해는 저희들 연구소가 지금 계속 300명에서 회원들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 연구소가 정상적으로 이런 분과 활동비나 사업이나 뭐 수업 전문가 되게 된 이런 걸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게 그 이번에 신설 분과는 어떻게 조건을 이제 제시했냐 하면은 최소 정회원 5명 이상. 그러니까 분과 성립 조건이 5명이거든요. 근데 현재 기존 분과는 분과장, 부분과장, 총무 5명 중에 3명은 필수적으로 핵심 멤버니까 정회원이어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분과 구성이 되려면 정회원 아닌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제 5명까지 하면 분과로 이제 설립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설 분과들은 전부 다 경제교육 분과도 새로 신설됐잖아요. 거기는 17명이 다 정회원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활동을 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회원으로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과 운영비를 정회원 곱하기 2만 원. 그래서 상반기 협의회비 2만 원, 하반기 2만 원. 요렇게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정회원 아닌 사람도 당연히 참여는 가능하거든요. 참여는 가능한데 적어도 예산은 정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주는 만큼 정회원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월 10,000원 하면은 12만 원을 내잖아요. 거기에 한 본인 회비를 거의 4만 원 정도는 다 그 돈으로 다시 환수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가 돼서 이제 그 회원 분과장님들께도 이제 간사님이 그 회원 명단을 다 적어 주셨잖아요. 운영 계획에. 그러면 정회원 인분 이분을 이제 간사님이 다 이제 회원 관리를 하고 계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네, 내일의 네. 대한민국에게 네. 그래서 그거는 명단은 다 알려드리고 이제 그렇게 조금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학습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1년간 이 활동을 함께 하면 이게 분과장님들이 늘 분과원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노력해 주시지 않으면 연구소는 사실은 유지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어떠신지 일단 이사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또 우리 운영진들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제 총회에서 물론 최종적으로 안내를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사회에서 제안하고 또 운영진들께서 의견 주시고 또 총회에서 최종 결정해가고 그래서 작년에도 이 논의들을 좀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회비가 월 10,000원으로 이게 운영이 쉽지 않다. 그래서 또 최소 월 20,000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이런데 이걸 기존 회비를 올리는 구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연구소의 성격상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분과에 소속돼서 자기 관심 있는 분과에서 좀 활동하시도록 그래서 이제 그 분과의 명단을 올릴 때도 2군데 정도만 이름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게 학습은 다 참여 가능한데 같은 사람이 돌려막기 구조로 막 이렇게 해서 분과를 구성하는 것은 좀 이 연구소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분과원으로 2군데 정도는 이제 명단에 포함할 수 있지만 이제 그거는 좀 제한을 두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했습니다. 그게 이제 조직 구성과 관련된 의견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떨까? 괜찮을까요? 그게 아마 기준이 좀 적절한 것 같아요. 어떤 분과 같은 경우는 4년간 학습에 참여하시는데 지금까지 정회원 아닌 분도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워크숍 이런 경우에 이제 사실 비용이 다 드는데 이게 정회원들이 그걸 알 경우에도 저는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그 1년 정도는 충분히 뭐 기회 드리고 탐색할 수 있게 됐지만 내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은 이제 이 연구소의 일정 부분 회비를 내는 것도 기여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조직 유지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 그렇게 정회원 수에 비례해서 상반기, 하반기 우리 학교보다 협의회를 많이 드리는 겁니다. 학교도 부서당 그렇게 사실 어렵잖아요.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곳도. 그래서 1인당 2만 원씩 해서 그 식사 좀 뭐 상반기, 하반기는 한 번씩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부분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기타 또 의견 주실 부분이 있으면 기타 논의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생각인데 그 월 회비 말고 연 회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CMS로 저희들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관리가 매달 이렇게 이제 납부되는 방식이어서 아마 연회비를 이렇게 하면 체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다 이게 은행하고 연결돼서 CMS 계좌로 지금 이렇게 자동 이체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매달 뭐 이렇게 가야 되더라고요. 예. 네, 혹시 또 다른 의견들 있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네, 저희들 이제 오늘 딱 9시 한 5분 정도 되었는데 이것으로 회의 마쳐도 될까요? 네. 그래서 본가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그때 얼굴 한번 보는 거잖아요. 꼭 정기총회에 좀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안내 문자 드리지만 좀 여기 안내하셔서 함께 손잡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2월 21일 날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11시에 뵙겠습니다. 그날 작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꼭 오십시오. 맛있는 식사도 함께 하시고요. 네, 이상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